전기요금 아깝다고 10년 넘은 냉난방기 그대로 쓰고 계시면 올해 정말 크게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정책이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바로 끝나버립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요즘 전기요금 부담 확 느끼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겨울에 난방기 틀면 요금이 무섭게 올라가고 여름에 에어컨 켜면 또 걱정되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오래된 제품이라도 고장 안 나면 그냥 쓰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10년 넘은 냉난방기는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높아서 매달 전기요금이 몇만 원씩 더 나갑니다. 1년이면 수십만 원이 그냥 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고효율 가전제품으로 바꾸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신청조차 안 하시는 거죠. 소상공인 사업장이라면 최대 40%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취약계층이나 대가족 가정도 별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지난 25년간 수많은 가정과 사업장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 정보의 차이가 곧 돈의 차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아는 사람은 환급도 받고 전기요금도 줄이고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손해보는 구조예요. 특히 이번 정책은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자가 많아지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지원 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6개월 만에 끝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제품이 해당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구매하신 분들도 소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40% 환급 제도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업장에 에너지율 1등급 기기를 신규로 설치하면 부가세를 뺀 금액의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냉난방기를 샀다면 부가세 빼고 대략 1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 40%면 72만 원을 환급받는 겁니다.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108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효율 기기로 교체했을 때 전력 사용량이 평균 15%에서 30%까지 절감된다고 나와 있어요.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인버터 방식으로 바뀌면서 특히 절감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오래된 정속형 제품은 계속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니까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데 새 제품은 필요한 만큼만 작동하니까 전력 소모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에너지 효율 등급부터 확인하세요. 1등급이 아니면 환급 대상이 안 됩니다. 제품 설명서나 에너지 소비 효율 라벨을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매하고 나서는 영수증과 설치 증빙 자료를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신청할 때 이게 없으면 환급을 못 받으세요. 주의하실 점은 중고 제품은 제외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신규로 설치한 제품만 해당돼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어야 하고요. 개인 집은 이 40% 환급 대상이 아니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장에 있는 냉난방기나 냉장고가 지금 몇 등급인지 알고 계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최대 한도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냉난방기와 냉장고는 최대 16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400만 원짜리 제품을 사도 40%인 160만 원까지만 돌려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탁기와 건조기는 최대 80만 원까지예요. 200만 원짜리 드럼 세탁기를 사도 80만 원까지만 환급되는 거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했을 때 5년 누적 전기요금 차이가 정말 크게 나타난다고 해요. 10년 이상 된 제품은 신제품 대비 전력 소모가 2배 가까이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당장 구매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교체하는 게 훨씬 이득인 겁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매하기 전에 품목별 상한선을 먼저 확인하세요. 냉난방기나 냉장고를 사신다면 최대 16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고급 제품으로 고르시는 게 유리합니다. 어차피 바꿀 거면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제품으로 바꾸는 게 낫잖아요.
주의하실 점은 사업자당 대수 제한은 없지만 품목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500만 원짜리 대형 냉장고를 사도 160만 원까지만 dur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 금액을 고려해서 적정 가격대의 제품을 고르시는 게 현명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도 금액을 정확히 알고 계셨나요? 취약계층이라면 별도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데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소상공인 지원하고는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에너지 비용이 저소득 가구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나와 있어요. 소득이 낮을수록 냉난방비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오래된 제품을 계속 쓰니까 전기요금은 더 많이 나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자격 요건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 계층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청할 때 증빙 서류가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환급 금액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제품을 샀다고 해서 3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부가세 빼고 계산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부모님 댁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다자녀 가정이나 대가족도 15%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5인 이상 가구나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 해당됩니다. 이것도 따로 지원되는 제도예요.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대가족 가구의 전력 사용량이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나와 있어요. 식구가 많으니까 냉장고도 큰 걸 써야 하고 세탁기도 자주 돌리고 냉난방기도 오래 가동하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가구원 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겁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꼭 필요하니까 미리 떼어놓으세요. 주의하실 점은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 제품이나 사면 안 되고 1등급 제품이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집도 조건에 해당할까요? 한번 따져보세요. 이미 구매하신 분들한테 희소식이 있습니다. 소급 신청이 가능해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한 제품이라면 영수증이나 설치 준비만 있으면 나중에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 공지 자료를 보면 소급 신청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고 나와 있어요. 정책 시행 전에 미리 구매하신 분들이 억울할 수 있으니까 일정 기간 소급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영수증과 계좌 정보를 잘 보관하는 겁니다. 구매 날짜가 확인되는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이 있어야 하고 설치 확인서 같은 것도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환급금 받을 계좌 정보도 준비해 두세요. 주의하실 점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급 신청도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니까 서두르시는 게 좋아요. 혹시 이미 사셨다면 영수증 잘 보관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신청 기간과 조기 종료 가능성을 꼭 아셔야 합니다. 동시 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예산이 소진되면 그 전에 끝날 수 있어요. 과거에 이런 지원 사업들을 보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정책이 6개월 만에 마감됐어요. 신청자가 몰리면 예산이 금방 바닥나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서두르는 겁니다. 어차피 바꿀 거라면 빨리 바꾸는 게 유리해요. 연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주의하실 점은 공식 마감일이 12월 31일이지만 그 전에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 소진 여부를 중간중간 확인하시면서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번에도 미루다가 놓치실 건가요? 이제 단순히 환급받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5년 동안 생활비를 계속 줄이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효율 제품은 단순히 전력 소모가 적은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누진 구간 부담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여름이나 겨울에 사용량이 많아지면 누진 구간에 걸려서 요금이 확 뛰는데 고효율 제품으로 바꾸면 기본 사용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누진 구간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건 제품 크기를 과도하게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환급 한도가 높다고 해서 무작정 큰 제품을 사면 오히려 전기요금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집이나 사업장 규모에 맞는 적정 용량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우리 집이나 사업장의 평균 전기 사용량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최근 6개월치 전기요금 고지서를 한번 쭉 보세요. 여름이나 겨울에 사용량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매달 전기 사용량 체크하고 계신가요? 교체 타이밍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0년 이상 사용한 기기는 교체 시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 효율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냉매가 새거나 압축기 성능이 저하되면 같은 냉방이나 난방 효과를 내는데도 전력을 훨씬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추가 정보로 말씀드리면 제조 연도가 10년 넘었다면 거의 대부분 교체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냉난방기는 8년에서 10년 정도가 평균 수명이에요. 그 이후로는 고장도 잦아지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멀쩡해 보인다고 그냥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고장이 없어도 내부적으로는 효율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제조 연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제품 뒷면이나 측면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보시면 돼요. 거기에 제조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쓰시는 제품이 몇 년 된 건지 아시나요? 환급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환급받은 돈을 그냥 일시적인 소비로 끝내지 마시고 부채를 줄이거나 생활비 보강에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몇십만 원이라도 대출원금을 갚는 데 쓰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비상금으로 모아두면 나중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알려드리면 환급금은 보통 신청 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려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장 급하게 쓸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계획을 세우세요. 주의하실 점은 환급금을 받자마자 또 다른 불필요한 소비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계획 없이 쓰면 금방 없어져요. 환급 예정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어디에 쓸지 미리 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환급 받으면 어디에 쓰실 계획이세요? 부모님 댁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령 가구는 이런 정보 접근성이 낮아요. 인터넷도 잘 안 하시고 복잡한 신청 절차도 어려워하시니까 혜택이 있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정보로 말씀드리면 자녀가 대신 신청해 드릴 수도 있어요. 부모님 명의로 된 사업장이나 가정이라면 자녀가 서류를 준비해서 대리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대리 신청할 때 서류 확인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 확인 서류나 가족관계 증명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 미리 알아보세요. 실천 방법은 이번 주말에 부모님 댁에 한번 들러서 가전제품 상태부터 확인해 보는 겁니다. 몇 년 된 제품인지 에너지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부모님 댁도 점검해 보셨나요? 예산 소진 리스크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선착순 구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정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작년 사례를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신청자가 폭증했고 결국 예산이 6개월 만에 바닥났습니다. 추가 정보로 말씀드리면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신청자가 몰린다는 겁니다. 다들 미루다가 마감이 임박해서 신청하니까 그때 가서는 이미 늦은 거예요. 주의하실 점은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바꿀 거면 지금 바꾸는 게 유리해요. 구매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세요. 실천 방법은 이번 주 안에 매장 방문이나 온라인 견적부터 알아보는 겁니다. 가격 비교하고 제품 정보 확인하고 바로 주문 넣으세요. 이번에도 미루실 건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히 80만 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생활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오래 쓰면 이득이라는 생각입니다. 냉난방기든 냉장고든 고장 안 나면 그냥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10년 넘은 제품은 전기요금이 매달 계속 새고 있어요. 한 달에 몇만 원씩 더 나가는 전기요금을 1년이면 수십만 원, 5년이면 수백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급도 받고 매달 고정비도 줄어듭니다. 박영수님처럼 72만 원 환급받고 매달 전기요금 10만 원씩 아끼면 2년 안에 본정 뽑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에요. 5년이면 500만 원 이상 절약하는 겁니다. 반대로 모르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금 80만 원도 못 받고 전기요금은 계속 그대로 내야 합니다. 5년 동안 따져보면 거의 700만 원 가까이 손해보는 구조예요. 아는 분들은 이미 계산 끝내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벌써 신청 끝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정보의 차이가 곧 돈의 차이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오늘 당장 집과 사업장에 있는 가전제품의 제조 연도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뒷면이나 측면에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보시면 제조 날짜 나와 있습니다. 10년 넘었으면 교체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등급 확인하세요. 1등급 아니면 전기요금 계속 손해보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제안은 주말에 부모님 댁 가전제품도 같이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이런 정보 잘 모르세요. 자녀가 챙겨드려야 합니다. 냉장고, 냉난방기, 세탁기 제조연도 확인하시고 10년 넘었으면 교체 권유하세요. 세 번째 제안은 이번 주 안에 제품 견적부터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매장 방문하시든 온라인으로 알아보시든 가격 비교부터 하세요.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중에서 우리 집이나 사업장 규모에 맞는 걸 고르시고 바로 주문 넣으세요. 미루면 예산 소진돼서 혜택 못 받습니다. 필요하시면 미리 구매하시고 챙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소상공분들이나 부모님 계신 분들한테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